네, 안녕하십니까. 이제 해외 선물, 사실 주식으로는 뭐 큰 돈을 벌지 못했는데, 좀 해외 선물로 돈을, 잘 벌고 있고, 지금 한 100회 이상 금요일, 오늘 이렇게, 어, 매매했는데, 그 매매에서 다 성공을 했고, 금요일에는 뭐 500만 원 이상, 오늘은, 어, 한 뭐 200만 원 이렇게 낮고 매매해서 한 100회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일단은 제가 뭐 나름대로 제가 경험한 거를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어떤 가치를 본다라든가 아니면 이제 미래를 생각하면서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에 대해서 투자한다. 그럴 때는 사실 언제 매도해야 되는지가 되게 불명확하거든요. 매수하는 거는 뭐 다른 사람 말을 듣고 매수한다라든가 그럴 때도 있고, 그래서 내가 어떤 투자법이 어, 성공적인 방법이다. 성공적인 방법이라는 것은 우선 어, 완전히 이제 파산하면 안 되죠. 두 번째로는 수익을 줄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건 이제 추세 추종 매매인데, 추세 추종 매매를 그 책을 한 네다섯 권 정도를 읽으면 개념이 잡힐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이해를 해야 돼요.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제 이평선만으로 합니다. 다른 거는 이제 보지를 않아요. 예. RSI가 여기 이제 표시돼 있는데 이걸 참고하진 않고 그냥, 그래서 이평선만으로 매매를 하는데, 그러면은 추세 추정 매매를 할 때, 아,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추세라는 것을 자기 나름대로 정의를 해야 돼요. 정의를. 저는 이제 이평선으로 정의를 한 거고, 두 번째로는 어, 추세라는 걸 일단 정의를 했으면은, 그 다음에는 추세가 바뀌었을 때 내가 매수 포지션을 갖고 있다. 해외 선물에서 매수 포지션을 갖고 있다. 상승하면은 내가 수익을 보고 있다가, 이게 이제 추세가 바뀌었다. 이거 추세라고 하는 거는 사람마다 뭐 정의하는 건 틀리겠지만, 어쨌든 자기가 그 정의한 그 추세가 바뀌었다고 생각할 때는 손절이건 익절이건 청산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면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 이 손절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거를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 손절이 필요하지? 난 무조건 수익을 보고 싶은데, 나는 수익을 뭐 짧게 잘라가지고 1% 해가지고, 수익을 보고 싶은데, 이렇게 생각을 이제 할 수도 있는데, 그것이 이제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그렇게 되면은, 어, 수익을 계속 보다가 하나, 그 손실 보는 그 주식을 내가 하나 갖고 있다 이거죠. 그러면은 그 주식을 일단은 내가 수익을 봐야 되니까, 또 수익을 보는 게 힘드니까 그걸 자르지 못하죠. 근데 이제 그 중에서는 일부는 또 회복이 될 겁니다. 물타기를 해서 회복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는 끝없이 떨어지는 경우가 뭐 비일비재하죠. 그래서 보통 주식으로 실패한 사람들을 보면은 내 계좌에는 뭐 마이너스 80%가 있고 마이너스 90%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자, 그러면은 그래서 손절은 필요하다. 근데 만약에 내가 좀 자리를 잘 골라, 그래가지고 아주 그 수익이 날 만한 자리에서만 내가 매수를 한다. 근데 그거는 이제 불가능하죠. 그런 방법은 없죠. 예.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시장에서 나의 매수 타점, 매수할 때 그 가격보다 더 올려주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거는 뭐 손절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상에는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있고, 이벤트에서 주식이 하락하는 경우에는 손절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거를 내가 컨트롤할 수 없죠. 그러니까 일단 내가 주식 시장 앞에는 겸손하고 주식 시장에서 유연성을 갖고 있고 항상 손절할 수 있다.
손절을 만약에 안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기회를 자꾸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명확한 가운데 내가 매수를 해야만 사실 수익을 얻을 수 있죠. 트라이를 안 하면은, 시도를 안 하면은 수익을 얻을 수가 없죠. 그런데 이제 트라이를 하는 것이 100% 명확한 거면은 그거는 이제 주식 투자가 아니죠. 그거는 예를 들어서 내가 아는 문제를 맞추는 거나 똑같죠. 그거는 이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예. 그러니까 거기에는 보상이 나오지 않죠. 그래서 보상이 나오는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실력 있는 사람들만 보상이 나올 수 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한 거는 우리는 우연히 이제 수익을 얻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반복적으로 행했을 때 그것을 이제 수백 번, 수천 번 내가 어떤 매매법을 가지고 이제 했을 때 그 매매법에 의해서 수익을 얻고 손실이 거의 없고 손실이 적다. 그런 경우에만 그 매매법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매매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워렌 버핏 같은 경우도 이제 인정을 좀 안 하는 사람들은 물론 뭐 굉장히 훌륭한 가치 투자자이지만, 그리고 워렌 버핏은 손절해요. 예, 손절합니다. 그렇지만 워렌 버핏이 한 매매는 많지가 않았다. 그러니까 그건 우연에 의한 것일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은 이제 추세 추정 매매를 만약에 이평선을 가지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일단은 매매를 할 때 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큰 손해를 안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손실은 어쩔 수 없다. 그리고 작은 손실은 반드시 봐야만 하는 거죠. 그거를 안 본다는 거는 내가 매수를 해서 수익이 나올 수 있는 자리에도 매수를 안 한다는 거군요. 그러니까 불확실한 가운데 내가 어떤 일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한 보상으로,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 보상으로 수익이 나오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이동평균선에 의한 매매는 첫째, 상승 추세, 대상승 추세일 때는 지금 이제 1분봉이긴 하지만 뭐 5분봉, 뭐 10분봉 다 마찬가지고 뭐 하루도 마찬가지예요. 일일도 대상승장, 상승한다. 그러면 5선, 10선, 20선이 우상향하는 다 이거죠. 우상향. 그리고 정배열이면서. 그리고 대하락장, 그러니까 크게 하락을 할 때는 5선, 10선, 20선이 다 우하향한다. 여기서 보듯이 가끔 이제 대하락을 할 때 가끔 5선은 한번 꺾일 때가 있고, 두 번째 꺾였을 때는 실제로는 여기서는 이제 하락 추세가 멈춘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의 교훈이라고 보면은 이거는 뭐 이런 건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눌림이라고 볼 수 있죠. 여기가 사실 첫 번째 눌림. 첫 번째 눌림은 허용하죠. 두 번째 눌림은 좀 위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때도 눌림이라고 생각해가지고 들어가면은 사실은 상승이 나왔죠. 자, 그러면은 그것이 이제 가장 큰 거죠. 예. 그러면은 나머지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여기 같은 경우 보면 5선, 10선이 막 이렇게 서로 막 엉켜 있죠. 이럴 때는 어떠나 하면 이럴 때는 횡보장이죠. 이게 횡보가 되면은 수익을 낼 수는 있지만 좀 어려워요. 그리고 수익을 안 내도 괜찮아요. 이때는 손실을 좀 봐도 괜찮아. 왜? 이거는 손실을 보더라도 제한적이잖아요. 내가 추세가 형성된 줄 알고 들어갔다가 추세가 깨졌어. 근데 추세가 깨져서 딱 팔라고 그랬더니 내가 산 가격보다 그게 더 나죠. 예. 그러면은 손실을 보잖아요. 그렇지만 큰 손실을 볼 수가 없죠. 형부장에서는. 왜냐, 한쪽으로 내가 매수 포지션을 취했는데 굉장히 큰 하락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형부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횡보장이 있다 하더라도 손실을 본다 하더라도 그게 큰 손실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된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상승장이죠. 여기서 보듯이 이 상승장에서는 5선, 10선, 20선 5선도 왔다 갔다 하고 10선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뭐 20선 같은 경우는 좀 반응이 늦죠. 20선이 이제 꺾여서 들어가면 좀 늦은 타이밍이죠. 예,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감안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떤 사람은 뭐 완전히 10선하고 20선이 우상향 할 때만 뭐 들어간다 그럴 수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초기에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왜냐면 이렇게 대상승이 안 나오고 상승하다 꺾일 때도 있으니까요. 그런 거고 어쨌든 이제 이런 이평선이 뭐 5선, 10선, 20선이 완전히 뭐 우상향 하는 경우 있고 약간 꺾이다가 다시 우상향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우상향 한다. 그때가 아니면은 대상승장이 나오질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난 이제 저는 그걸 믿는 거죠. 그러면 내가 5선, 10선, 20선이 대체적으로 우상향할 때는 내가 분명히 매수 포지션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들어가 있지 않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은 내가 추세 추정 매매를 할 때 추세 추정 매매를 제대로 못 한다는 거죠. 추세가 생겼을 때는 100% 들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5선, 10선, 20선이 우상향 할 때는 내가 들어가 있어야 되고 이렇게 또 우하향 할 때는 내가 매도 포지션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보면은 지금 뭐 이렇게 횡보가 나왔잖아요. 마지막 부분에 보면 여기서 횡보. 여기서는 사실은 그 손절을 할 수도 있어요. 손절을 할 수도 있고 손절을 안 할 수도 있는데 손절할 수 있다.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상승 추세다 내가 생각하고 딱 뭐 5선 10선이 여기서부터는 우상향이다 그래가지고 들어갔는데 갑자기 하락이 나와버리면 이때 이거 꺾였어 이때 꺾였는데 그러면은 그냥 그 손절을 해야 되죠. 근데 이게 자 여기서 지금 현재 내가 매수 포지션이다. 근데 손절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사실 다시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본전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작은 손실을 피하려고 그러다 이게 계속 내려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거는 피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작은 손실은 봐도 괜찮다. 작은 손실을 여러 번 볼 수 있다. 예. 그러나 그거는 대상승장이나 대하락장에서 내가 분명히 포지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때 수익을 얻음으로써 수익이 난다. 그런데 대하락장, 대상승장에서 반대 포지션을 갖고 있다. 그거는 감당이 안 되죠. 감당이 안 되죠. 지금은 이제 반등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반등이 계속되면은 사실은 이때는 살려주는 거죠. 그렇지만 그 살려주는 거를 살려주는 거에 한번 맞들여 가지고 살려주겠지 하면은 폭락 나왔을 때 어떻게 되냐 파산되죠. 그래서 이게 이제 기본 개념이에요. 근데 이 개념이 사실 어떻게 보면 좀 간단한데 그걸 자기가 실제로 매매하면서 적용을 하기에는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상승 추세도 좀 애매하죠. 예를 들어서 상승 추세일 때 이동평선 다 밀집한 상태에서 상승 그 양봉이 나오면은 5선, 10선, 20선이 다 같이 우상향 할 수 있어요. 그럼 내가 들어갔다 이거죠. 근데 그냥 양봉이 나오면서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라 중간에 또 이렇게 좀 꺾이죠. 그러면 이 꺾였을 때 뭐 예를 들어서 5선만 우상향해서 평평하게 플랫하게 됐다 그러면 이건 상승 추세가 꺾인 거야 안 꺾인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은 이거는 뭐 약간 주관적인데 저의 경우에는 일단은 5선이 이렇게 그러니까 5선 10선하고 20선도 우상향 할 때 5선이 살짝 꺾인 거 가지고 나오지 않아요. 한 번 더, 한 봉 더 기다려 봅니다. 그건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좀 수익이 많이 났을 때는 5선이 한번 꺾였을 때 그때 매도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밑에서 한번 눌림이 한번 있었어. 그러면은 두 번째 눌림이다. 그러면 그때는 매도하는 경우도 있고 좀 달라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5선이 꺾였잖아요. 그런데 얘가 다시 회복을 했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럼 5선, 10선, 20선이 다 우상향이네. 그러면 다시 들어갑니다. 네, 다시 들어가. 이게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나는 근데 꼭 안 들어가도 되긴 되는데 왜냐하면 꽤 큰 상승이 나왔다 그러면 안 들어가도 되긴 되는데
다시 들어가는 게 원칙적으로 맞는 거죠. 왜? 추세가 다시 형성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러려고 그러면 왜 처음부터 왜 손절했느냐, 아니면 왜 익절했느냐, 왜 매도했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건 이제 모르잖아요. 미래에 5선도 꺾이고 10선도 꺾이면서 하락 추세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뭐 손절이건 익절이건 한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추세 추정 모형은 여기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추세를 내가 앞서가는 건 아니에요. 추세가 나오면은 추세가 나오는 걸 보고 들어가는 거지. 이렇게 될 것이다 예측하는 게 아니죠. 5선, 10선, 20선이 실제로 다 그 우상향이 됐을 때, 저는 5선, 10선 정도까지는 봐요. 5선, 10선은 우상향이 됐을 때, 또 이격이 너무 크지 않을 때, 이격이 크면은 좀 곤란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조정을 받을 때, 그러니까 이격이 5선, 10선은 우상향이면서 동시에 음봉이 나올 때라든가 음봉이 5선에 닿을 때라든가 5선 밑으로 그러니까 5선 밑으로 가도 그 5선은 그 우상향할 수가 있죠. 네. 그럴 때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격이 너무 벌어져 있으면 되게 부담스러워요. 예. 그러니까 5선, 10선이 우상향이 될 때 딱 그 봉을 봤더니 그 봉에 이격이 5선에서부터 커. 그러면은 항상 너무 과도한 거는 조정을 받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안 그런 경우도 있죠. 조정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죠. 예.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지금 횡보 장세잖아요. 횡보 장세. 그러니까 이때는 뭐 안 들어가는 법도 있고, 또 이제 그래요. 그래 그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횡보장도 있고 대상승장도 있고 대하락장. 뭐 대라고 얘기했지만 이제 상승이 꽤 오랫동안 지속되는 경우, 하락이 꽤 오랫동안 지속되는 경우가 번갈아 있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횡보고 지금 하락이고, 이쪽에 차트를 보시면은 요 횡보고 상승이고, 또 요거는 전체적으로 하락이지만 횡보도 있고요. 이거는 횡보라고 볼 수 있죠. 이거는 하락이라고 볼 수 있고, 상승이지만 횡보도 좀 있고요.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승 하락 없잖아요. 횡보가 중간에 있어요. 예. 횡보라는 정의도 사실 애매하긴 하죠. 예. 그렇지만 어쨌든 내가 큰 상승장, 큰 하락장에서는 분명히 내가 있어야 된다. 그때는 이동평균선이 우상향 또는 우하향이 돼 있다. 그러면 난 그때는 내가 분명히 그 돈을 태워야 된다는 거고, 횡보장일 때는 뭐 들어갔을 수가 있고 안 들어가면 뭐 좋겠지만, 내가 들어갔다 하더라도 그것이 나의 생각하는 거와 반대로 이제 움직일 때는 반드시 손절을 해야 되고, 내가 이게 횡보장인지 아닌지를 미리 아는 사람이 아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그러면은 손절이 나와야 되는 거죠. 예.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을 정말 이제 일단 이해를 100% 하고, 두 번째로는 마치 예를 들어서 이제 마라톤 선수가 자기 몸을 만들고 또 뭐 영양 상태 같은 것도 뭐 좋게 하면서 몸 관리를 하고 또 트레이닝을 하잖아요. 맨날 뭐 풀코스를 뛰긴 힘들다 하더라도 뭐 좀 짧은 거리를 계속 러닝을 하면서 몸의 컨디션을 유지를 시키잖아요. 그런 거와 비슷한 거죠. 계속 무언가를 예술이란 뭐 예를 들어서 뭐 피아노, 바이올린 같은 악기 연주하는 거나 똑같고, 뭐 근육을 만들어서 내가 어떤 운동 기능을 좀 향상시키는 거와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똑같은 어떤 그 원리를 반복하는 거죠. 그 똑같은 원리 반복하는 거죠. 주식 투자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저는 이제 물론 단타를 얘기를 하는 건데, 단기 투자. 단기 투자를 하는 거는 이 매매법은 사실 일봉, 주봉, 뭐 추세,
이평선의 일봉, 주봉, 그다음에 분봉 다 적용이 가능하죠. 똑같죠. 적용하는 그 방식은. 그런데 이제 이게 맞느냐 하는 걸 내가 체험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고 그러면은 일봉으로 체험하고 주봉으로 체험하면 너무 체험 기회가 적죠. 체험을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을 해야 되는데 그걸 언제 하겠습니까? 그래서 분봉을 했고, 그래서 금요일에는 제가 한 66회 정도 매매를 했고, 뭐 오늘은 지금 벌써 한 35회 정도 이렇게 했어요. 예. 그러면은 이제 한 100회 정도 되니까 뭐 이렇게 가지고 한 달이면은 뭐 수백 회가 되는 거잖아요. 예. 수백 회, 저거 수백 회, 또, 한 뭐 50회 정도 하면 1000회까지 되는데, 일단 1000회를 뭐 한 1000회 정도 한다라든가, 그렇게 해서, 반복적으로 내가 수익이 난다 그러면 이 매매법이 시장에 적용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또 이제 이런 얘기를 또 할 수가 있는데, 음, 그렇죠. 그래서 약간의 특수한 경우이지만 요거 얘기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이 경우를 한번 보죠. 이 경우 여기를 한번 보면은 자, 여기가 횡보인가요? 상승인가요? 뭐 대체적으로 하는 방법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약간 횡보가 되는데 사실 만약 요 때만 딱 하더라도 요 때만 하더라도 이거 잘 모르잖아요. 그럼 내가 이렇게는 할 수 있을까요? 이거 전체적으로 좀 하락하는 것 같은데 하락할 수 있겠는데 라고 생각하면 하락 추세 하락 좀 매도의 포지션을 갖다 놓을 수가 있어요. 그러다가 실제로는 이게 상승이 나오죠. 상승이 나오면 손절을 하면 되는 거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게 내가 매수 포지션에 있다고, 그러니까 사고 팔고를 안 해도 된다는 얘기죠. 꼭 내가 틀렸다 하더라도. 나중에 이제 그 딱 여기가 제가 얘기한 게 나오잖아요. 5선, 10선, 20선이 밀집해 있다가 정배열이 되면서 쫙 펼쳐지는 이 모양, 이게 바로 상승의 전형적인 모양이죠. 그래서 밀집해 있을 때 이 모양을 만들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이게 이제 지금 현재 보면은 이렇게 자 보면은 자 5선 꺾이지 않았고 10선 꺾이지 않고 20선 꺾이지 않았기 때문에 상승 추세면은 그래도 이제 끝까지 먹는 게 좋다는 얘기예요. 끝까지 먹어야 돼요. 원래는 추세총 매매는 추세에서 미리 내리지 않고 추세 수익은 제한하지 않는 거거든요. 손실은 제한해도 수익을 제한하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가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됐을 때도 5선이 이게 저희 꺾인 건 아니잖아요. 그냥 평평하죠. 그래서 그냥 있는 거야. 그리고 꺾이면 이때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락 쪽으로 갔는데 뭐 반드시 이게 맞는다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어떤 기준, 매도의 기준을 딱 갖고 있으면은 반복적으로 적용을 할 수가 있고 또 이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 보면 거의 결국에는 이 두 개가 거의 비슷한 자리에서 멈췄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걸 보고 예측을 약간 이제 예상은 할 수 있죠. 이때 좀 지지가 나오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이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지지가 안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자기가 잘못인 걸 인정하고 예를 들어서 역추세 매매를 얘기하는 거예요. 역추세 매매를 할 때는 반드시 손절이 있어야 돼요. 자기야 뭐 역추세 매매를 그건 추세 매매와 손절은 필요한데 역추세 매매의 경우에는 더 필요해요. 왜냐하면은 역추세 매매는 사실 짧게 짧게 먹는 거거든요. 짧게 짧게. 근데 그 구간을 벗어나는 경우에 손절 없이 역추세 매매를 하다가 사실은 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저도 뭐 많이 그랬고 그냥 가만 냅두면 그게 회복이 안 되죠. 물 타면은 또 더 문제가 되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해서 뭐 내가 예측은 할 수 있어. 주가 이렇게 될 것이다 예측은 할 수 있지만 그것이 깨졌을 때는 내가 틀렸구나 하는 유연성을 갖고 이제 손절을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